독립기념일에 이뤄진 불꽃놀이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유타주의 경기장에서는 잘못 날아든 불꽃 때문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공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상어가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변을 폐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설 무비자 대행업체의 횡포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중 전국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보고됐습니다. 어제 유타주 라벨 에드워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불꽃놀이 중 폭죽이 관중석으로 날아가 터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찾는 모습이 참석자들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오작동한 불꽃놀이가 관중석에 떨어져 관객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불꽃놀이로 화재와 부상자들이 보고됐습니다. LA 소방국은 노스리지에서 불꽃놀이로 시작된 불이 나무에 붙으면서 불길이 여러 대의 차량으로 빠르게 번졌고 주택 뒷마당에도 불이 붙어 소방관들이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고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애나하임에서는 8시 45분쯤 한 남성이 불꽃놀이에 불을 붙이려다 갑자기 폭발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는 어젯밤 11시 15분쯤 독립기념일 연휴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3명은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히며 사건 용의자로 헌팅턴 비치에 거주하는 올해 26살 로건 켈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맨하탄 공원으로 돌진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밤 9시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맨하탄 로어 이스트사이드 공원에 차량으로 돌진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뉴저지주 사우스 브런스윅에 거주하는 44세 다니엘 하이든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색 포드 픽업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워터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는 것을 담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럭이 워터 스트리트과 체리 스트리트 교차로를 질주해 울타리에 부딪힌 뒤 피크닉을 즐기고 있던 가족을 포함한 군중 속으로 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40대와 50대 여성, 38세 남성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부상자 1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나머지 6명은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1살 어린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큰 굉음이 들려 총소리인 줄 알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고 소중한 엄마이며 조커와 같은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의 한 해변에서 여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텍사스 사우스 파드레 섬에서 해변에서 놀던 여성이 상어에게 공격받았습니다. 상어의 공격으로 여성이 모래 위에 누워 지혈을 받고 있고 해안선 근처에는 상어 지느러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텍사스 공원국에 따르면 이날 총 4명의 사람이 상어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상어에게 물린 2명은 브라운스빌에 있는 벨리 지역 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은 상어의 종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전까지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없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어를 잡기 위해 드론, 헬리콥터 등이 배치됐고 해변을 폐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의 상당수가 무비자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설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무려 7배에 달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신모 씨는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어머니를 위해 무비자 신청을 대행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첫 신청이라 생소하기도 했지만 신 씨가 놀란 것은 다름 아닌 부쩍 올라버린 수수료였습니다. 결제를 하자마자 금액이 한 4, 5년, 5, 6년 전에 했던 것보다 그때 한 20, 30불을 기억하는데 한 150불이 나왔길래 저처럼 급하게 이스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노인분들, 어린 자녀분들이 없는 노인분들이 급하게 신청하실 때 신 씨가 결제한 $150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의 7배가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신 씨는 피해를 입은 무비자 신청업체의 홈페이지 디자인이 국경세관 보호국과 비슷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어로 해석된 그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약간 어눌한 한국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제 미국 공식 사이트가 뭐 자동 번역이나 이런 걸로 이용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고, 신 씨가 과다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한 한국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전자여행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국경세관 보호국의 홈페이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사설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는 $114, 주소와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의문입니다. 무비자 발급을 총괄하고 있는 국경세관 보호국은 미국 정부기관 홈페이지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접수료 $4, 승인요금 $17 등 $21를 청구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신 씨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환불을 신청해뒀지만 어머니의 무비자 발급이 이미 이루어진 터라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말실수를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거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사퇴 진화에 나섰지만 또다시 말실수를 하면서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진행한 필라델피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중 자신을 흑인 대통령을 위해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진화에 나선 인터뷰에서 또다시 말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실수는 자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미국 내 첫 여성 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택한 자신의 업적을 말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말실수 전 자신이 최초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하고 최초로 흑인 여성을 부통령으로 뽑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따른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바이든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는 터무니없는 지적이라며 누가 봐도 바이든 대통령의 논지는 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지와 문장이었다며 그의 전체적인 업적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그를 향한 언론의 논평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 상승 속도가 낮아지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6월 일자리가 20만 6천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측치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지난 12개월 평균에는 못 미쳤습니다. 실업률은 4.1%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 4.0%를 웃돌았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고용시장 완화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대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3.9%로 낮아졌습니다.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4월과 5월의 신규 고용 숫자도 11만 1000개 하향 조정됐습니다. 모두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지표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고용시장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경제가 좋다며 금리 인하 전에 더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want to be more confident, and frankly, because the U.S. economy is strong and the labor market is strong, we have the ability to take our time and get this right.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미 국채 금리와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주가 지수는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서서히 식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실업률이 어느 순간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북한의 환율이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호윤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환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지난해 8월부터 개인 간 외환 거래를 막았다 풀었다 하며 환율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율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올 초 10,000원 안팎에서 꾸준히 올라 이번 달 15,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자체 조사 자료에서는 한 달 사이 환율이 무려 59%나 폭등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에서 평양에 왔다고 할 때에 19,000원까지도 올란 적이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는 무역이 늘어날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북한이 4월 미허가 거래를 다시 통제한 이후 외화 수급에 차질이 생긴 데다 북한 주민들의 외화 선호 현상이 심해진 게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국이 환율 거래에 손댈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전상들도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환전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환율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정부 당국자는 또 식용유 가격이 최근 리터당 2만 원을 넘어서고 설탕 가격도 킬로그램당 14,000원을 기록했다며 북중 관계 경색으로 물자 수입이 감소해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다량의 물자가 들어오면서 최근 물가는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북한 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뉴저지 남부에서 산불이 발생해 수백 에이커를 태우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벌링턴 카운티의 와튼 스테이트 산불은 오늘 오전 시작될 숲을 따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현재까지 45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불길에 파토나 캠핑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놓는 등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532번과 카란자 로드 사이는 폐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역이 매우 험준하고 소방 차량 등 장비 부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류 독감의 4번째 인체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주내 한 축산업 종사자가 조류독감인 H5N1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해당 환자는 조류독감에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에게 결막염 증상이 있어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환자가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H5N1의 확산 조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감염된 동물에 노출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H5N1의 경우 원래 조류끼리만 감염되고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유류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도 높아지고 사람 대 사람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진화 또는 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화점 체인 sak스패스 에비뉴의 모회사 HBC가 백화점 체인 리만 마커스 그룹을 25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전자상거래 확산과 젊은 세대의 이탈로 명품 백화점 업계가 부진을 겪으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컨설팅 업체 베이앤드 컴퍼니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명품 소비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처드 베이커 HBC 회장은 기술 발전이 고객 경험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사 합병으로 삭스 글로벌이 설립돼 양사의 고급 브랜드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TV 토론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완승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고요. 다들 바이든 과연 90분 동안 이 토론을 어떻게 잘 할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 이거 이전에 바이든은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대통령이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돌파해야 될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병약한 노인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 이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이 조롱을 하잖아요.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너가 지금 무슨 했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장은 너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니까 또 모르니까 이랬어요. 봐라. 그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대통령이 고령이다, 허약하다 막 그래 왔는데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토론 방식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혹시 어떤 민주당의 실책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토론에는 트럼프의 전략에 맥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CNN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그리고 진행자 두 사람이 다 트럼프 저격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거 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나 받아들였다라는 밑판을 깔은 겁니다. 점수를 따고 들어간 거죠. 4년 전 토론회 할 때 엉망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이든 그 후보는 정상적으로 준비돼 가지고 이슈 내용 토론을 다 해나가는데 트럼프는 무지막지잖아요. 이 불같은 성격에 막 끼어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룰을 1분만 시간을 주고 정확하게 룰을 지키겠다. 이게 내용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뭐 이민, 경제, 외교, 국방 뭐 다 나올 때마다. 그런데 바이든의 모습은 뭡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민 문제가 나오면은 바이든은 설명을 좀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스버비스 트럼프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트럼프는 딴청을 하는 거죠. 빨리 지나가면은 이미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 첫 번 토론의 룰 자체는 오히려 바이든한테 불리한 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뭐 재선을 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어떤 후보 교체론의 여론이 또 적잖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의 응답일수록 후보 교체에 대한 의견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재선에 대한 열망, 욕구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4번 대통령을 한 대통령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요. 네네.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돌아가실 거를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건 못 말렸잖아요. 네. 그래서 당선되고 3개월 만인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이라는 여론이 팽배됐지만은 사실은 가능성은 있지만은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은 바이든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질 바이든 여사죠. 아직 민주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명되지는 않았습니다. 8월 21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하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부터 8월 20일 전당대회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 그래서 후보가 교체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리고서 대통령은
당 권력을 가지고서 자유 경쟁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후보가 무난하게 공화당 후보와 경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다. 트럼프는 약간 안도의 숨을 쉬었죠. 사실 지난 5월 30일 유죄 판결이 난 거가 트럼프한테는 좀 타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건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지아에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권력 남용이고, 이게 이제 형사 기소가 됐는데, 연방 대법원으로 왔죠. 당연히 대법원 판결하죠. 6명이 다 트럼프 편이고, 그렇죠. 3명이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가 있는데, 면책 특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죄가 없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항소한 지방 법원으로다가 하급 법원으로 그냥 되돌렸죠. 이렇게 되면 하급 법원은 선거 전에 이거를 심리를 시작해가지고 재판을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자유로워진 거죠. 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당선된 다음에 유죄가 나오면 셀프 사면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정도로 이게 지금 뉴스거리로 나온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